자꾸만 속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56살이고요. 전에 직업이 26년 동안 그 판매직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그냥 주부 아니면 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손해도 좀 많이 보고 요즘에 최근에는 금전적인 사고도 좀 많이 보고 이랬어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의심 안 하고 이런 게 너무 잦다 보니까 손해 아닌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피해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라서 나왔습니다. 정말 그 가족보다 친한 언니가 정말 그 내 거를 뭘 줘도 안 아까울 언니가 자꾸 어디를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했더니 근데 하루에 일비를 주더라고요. 7만 원인가 8만 원을. 그때 당시 코로나 때라서 일이 없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그렇게 나갔었는데 거기서 푸시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안 하면 약간 왕따나 바보처럼 이렇게 밀고 가스라이팅처럼 밀고 가길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돈이 없었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좀 모아놓은 게 딱 1,000만 원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1,000만 원 딱 채우고 또 동생 것도 하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이제 샀어요. 근데 이제 살짝 알아보니까 그게 42명이 그 땅 덩어리를 42명이 샀어요. 그거 팔으려고 하면 42명한테 허락을 받고 팔아야 되는 돈이 되는 건데 42명이 어디 사는 줄 알았어요. 그걸 허락을 받아요. 그렇지. 그래 이제 그거는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이가 3년이 지났어. 근데 이 언니가 또 뭔가를 또 그때도 일이 없었어요. 야 너 뭐하냐 그래서 아 일이 없어 좀 쉬고 있는데 이러면 야 나랑 같이 뭘 좀 하자 그래. 핸드폰 명의를 또 빌려줬네. 하나 했어요. 근데 열흘인가 20일인가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 언니한테. 또 한 대 더. 그래갖고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대에 20만 원씩. 그러니까 두 개도 돼? 그랬더니 야 상관없어. 아주 할머니들 다 하는 거야. 그냥 해. 그래서 그래 언니 가자. 그러고 했어요. 둘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믿었죠. 같이 했으니까. 그걸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어디선가 이만한 그 서류가 오는 거예요. 뭐 채권 추신다면 해가지고 560을 나한테 갚으라는 거야. 그게 이제 제 명의를 빌려가지고 핸드폰 두 개를 개통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소액 결제를 한 거야. 아이고. 그 사기꾼이. 여기 300, 여기 500. 그래서 560이 된 건데 연락이 안 되고 먹고 튄 거예요. 6개월 후에. 다 갚았어요. 그걸 나는 이제 잠잠했지. 이제 그런 사고가 이제 실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 일만 열심히 했어요. 막 하루에 막 여기 3탕씩 뛰었어요, 3탕.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일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디 이제 어디 방에 들어가니까 링크를 하나 걸어주면서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면 돈을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캡처해서 보냈더니 처음에는 2만 원도 주고 1만 원도 주고 뭐 5천 원도 주고 이래요. 근데 거기서 미션을 또 해야 된대요. 해면 많이 준대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제가 주식도 할지 몰라요. 근데 뭘 하나 잘못 눌렀어, 영어를. 그랬더니 잘못했다면서 벌금을 물으래요. 벌금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450을 내래. 450이요? 어떡해. 아니 저런 데가 있어. 난 몰랐어. 눈 뜨고 코베 있는 게 저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보이스피싱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알았어요. 자꾸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조금 살면서 좀 이렇게 경계심도 좀 사람한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잘 조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기고 아니고 그러다라는 거를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를 좀 키우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은 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었던 언니를 따라서 뭘 했다가 그랬고. 야, 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귓볼이 얇지만 듣는 귀는 더 얇거든요. 굉장히 팔리기 귀해요. 근데 제 주변 특히 그 후배 김수 같은 경우도 네네. 진짜 귀가 얇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주식이 오른다더라 이러면 그래? 투자했다가 혼자만 자기 것만 안 올라. 그럼 망했어. 그 다음에 또 뭐 사업 투자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래? 잘 될 것 같아? 거기 투자했다가 또 안 돼. 손해본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었다기보다는 그 사람 걔가 바보다 어리석다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지인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투자하고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착해서 그래 사연자분이. 맞아요. 이게 네. 그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 땅 투자라든지 명의 대여, 보이스피싱 이게 패턴을 자세히 보면 다 같은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보다는 보통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권하다 보니까 이걸 거절을 못 해요. 맞아. 그리고 거절을 못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내가 다 그렇지.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살면서 이런 일 한두 번 당한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속은 사람이 더 바보다?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속인 자가 나쁜 자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법으로도 이런 사기꾼들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이런 건 정말 불만인데 어쨌든 내가 귀가 얇아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누구를 너무 잘 믿어서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요. 저 출산 앞두고 어. 저 산후조리원에서 저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딱 나왔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 언니를 만났어요. 선배 언니 만났어. 반갑다고 이러면서 밥 한 번 내가 살게. 바로 밥을 사더라고요. 오. 됐다고 했는데 아우 축하한다면서 밥을 샀어. 그러더니 산후조리원 내가 한 번 또 갈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후조리원 또 선물을 들고 왔어. 그러더니 그러니까 왕래가 있었던 선배가 아닌데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전화를 딱 하더니 아우 수림아 내가 지금 하는 가게 세를 내야 되는데 몇 개월 밀렸다. 아이고. 뭐 어디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아이고. 그러더니 아유 500만 원면 어떡해. 아이고. 금방 자기 그러는데 빌려달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줄 거 아니면 하지 마. 아. 제가 과거에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네네. 때문에 근데 네. 제가 이게 비밀 모아놨던 돈이 딱 500만 원 있었어요. 아이고. 설마 그걸 줬어. 어. 다음 달에 내가 꼭 갚을게. 들어올 아이고. 돈이 있어. 그때 어. 갚을게. 아 그래 언니 그래 알았어요. 줬더니 연락이 없어. 아, 아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또 얼마나 어. 했는지 남편 얘기를 안 들어. 남편하고 그렇지. 사이가 조금 어. 안 좋았었어요. 선배 저는 일주일만 쓰고 드릴게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인간 안 된다고 이제는 돈을. 이제 거절을 잘하시네. 근데 힘들었어요. 저 아까 그 사연자분 네. 말미에 얘기하셨던 그 사례 있잖아요. 네. 저도 똑같이 당해가지고 어. 진짜? 저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거 엄마 보고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 못하는데 아, 실제로 저 지금 변호사 통해서 고소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요? 진짜로요? 네, 검찰에 송치. 전 피해 금액이 220만 원이거든요. 어. 아. 네, 근데 아까 전 보면서 나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그때 저 자책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아 잘못이에요. 그럼. 그럼 당연한 거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귀가 얇거나 혹은 잘 속는 분들의 뭔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사연자분 그 언니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 그런 언니 만나지 마시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고 두 번 속으면 이건 사기고 세 번 속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한 번쯤 뭐 다 속고 그렇게 손해보고 그런 일들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잦아요. 보고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연자가 조금 더 내 자신을 좀 살필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먼저 잠깐 드리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해야 되겠죠. 착하거나 아니면 팔랑귀 맹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로 팔랑귀 맹추입니다. 그러나 이게 잦아진다면 이건 단순히 착한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이 줏대가 없고 거절을 못하고 거기다 더 중요한 맞아. 건 정보가 부족해요. 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어떤 맞아, 것에 맞아. 선뜻 들어가요. 맞아.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아니 40명이 땅을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간 거고요. 더군다나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물론 세 번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맞아요. 사실은 그 언니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더군다나 내 명의를 빌려준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약간 부주의가 있는 데다가 제가 보니 이 모든 것들에 뭐가 있냐면 그 언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가족보다 가까운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거는 관계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맞아. 근데 정말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건 이 사연자에게 안타까운 건 그 옆에 이런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아하, 거예요. 그러네. 이건 굉장히 조금 상황이 안타까운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라는 사람이 잘 속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는 건
돈 문제와 관련된 건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연자분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아니 이분은 제가 보니까 정말 착한 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저는 세 가지 좀 불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자기 불신. 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지인에 대한 불신, 가까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세 번째, 정말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불신. 그래요. 맞아요. 이 세 가지 삼중 불신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자기에 대한 불신은 우리도 지금 사연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나는 왜 내 평생에 걸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는가? 나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인지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다음에 할 때에도 아마 어떤 선택을 나는 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자존감은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손해는 또 얼마나 많이 입었어요. 내 배우자 혹은 내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손해들이 엄청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거기다 정말 가족처럼 믿었던 가족보다 더 믿었던 그 언니가 나를 그게 의도이든 아니든지 간에 두 번에 걸쳐 정말 큰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게 지금 합치면 지금 1,500만 원 아닙니까? 이 1,500에 해당되는 돈이 더군다나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직업이 안전하고 매번 그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도 1,500 갚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 그 언니였으면 이 살해자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 명의를 빌려주는 이런 것에 다른 사람하고 뭐 하고 할머니도 하고 다 하니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 이거는 같이 공범이 되자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 언니가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은 사람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건 굉장히 생애 큰 타격이고 충격입니다. 이러니 앞으로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그치. 더군다나 세 번째는 또 보이스피싱이에요. 이제 이 세상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누가 나에게 와서 검은 손을 뻗을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나는 나도 못 믿어, 가까운 사람도 못 믿어, 게다가 세상도 못 믿어.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곳이야말로 마음 지옥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사연을 보면서 이분이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남모르게 자기 자책을 많이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 이 사연자분은 내가 귀가 얇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제가 보니까 피해 대부분이 사실 이 언니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아는 언니? 가족보다 뭐 더 친한, 가깝다. 더 가깝다, 뭐 가족만큼 가깝다 이런 얘기 이게 지인 속에 이렇게 하게 되면 괜히 쫄깃해지고 그 사람을 과연 나를 속일까? 설마 나를 속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해외 가서도 그러잖아.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면 그 상처도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가족보다 가깝다 이런 분들이 이제 속인다. 이게 줄여서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그럼, 가스라이팅이 가짜가 가족보다 가까운 이게 그래, 아닐까라는 맞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가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만 맞아. 나만 네. 받게 되는 구조.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분이 이 아는 언니, 친한 언니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가끔 연락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뭐 또 투자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거기서도 또 1,000만 원 투자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랬어요. 이 언니가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이 우울해하거나 일이 없거나 이러면은 이제 도와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또 투자를 한 300 하고 또 계속 돈이 나오길래 500을 투자해가지고 원금 상환하고 한 15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까먹는 건 아니고 가끔 이 언니가 이제 저한테 일도 소개시켜주고 발이 넓으니까 제가 이제 놀거나 아니면 일이 없으면은 이제 어디서 뭘 모여서 뭐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마냥 무시하거나 그 언니를 마냥 단가를 잘라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악순환이긴 한데 저희 신랑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분이랑은 아예 이제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심적으로 힘들고 이랬을 때 일도 많이 못했고 힘이 많이 들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때 많이 정신적으로도 도와주고 일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약간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약간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기성으로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언니도 보니까 나한테 사기를 쳐서 이 돈을 내가 편취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뭘 이렇게 알선을 해. 근데 거기서 자꾸 손해가 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모집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이게 좀 마음 이해가 되는 게 좀 부부 같지 않아요? 약간 애증 관계. 부부가 막 싸우다가도 또 좋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 내가 또 미안해 또 이래 한잔하면 또 그때 알았어 용서하고 또 싸우다가 또 용서하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무조건 이분이 손해만 봤다면 그 언니랑 딱 인연을 무조건 끊었을 끊었죠. 거예요. 근데 도움도 주고 투자도 하고 뭐 일자리도 좀 뭐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랬다고 하니까 또 도움되는 일도 있으니까 또 그 언니한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관계라는 네. 게 이제 뭔가 칼로 무자르듯이 딱 단칼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더 특히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좀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힘들 때 이 언니분께서 보내줬던 그냥 무한적인 어떤 서포트 이게 조금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태어날 것 같아. 근데 이 사연자분은 언니를 믿는 게 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의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의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연에서도 정신적으로 약간 좀 기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맞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사실 그 언니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었으면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면은 또 도움이 되고 맞아. 또 내가 정서적으로 보면 그 언니가 굉장히 또 말도 잘하고 네. 나보다 훨씬 더 에너지도 많고 관계력도 좋고 거기다 심지어 그 언니는 통제력까지 좋은 것 같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언니가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분은 관계력도 그 언니만큼 크지 못하고 통제력도 그 언니만큼 크지 못하고 심지어 에너지도 그만큼 크지 못하고요. 경제적인 통제, 전체적인 이 돈에 대한 문제도 이 사용 범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황새가 뭐 황새 뱁새 얘기하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언니라고 하는 분은 제가 보니까 뭐 마당발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통제가 어쨌든 되는 사람인데 네. 문제는 우리 사연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도 딸려 통제력 딸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 언니로부터 받는 정보가 그냥 일방 정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다른 객관적인 제2, 제3의 루트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정보에 있어서도 의존력이 크죠.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워낙에 크고 그리고 나에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의지도 굉장히 크겠죠. 어디 그뿐인가요? 나에게는 때로는 플러스인 지점이 돈으로 도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박수림 씨가 마치 부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부는 이렇게 서로 빚으로 서로 갚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서로가 손해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 근데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언니가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100%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면이 한 20% 있어요. 근데 80%를 나를 속여. 그럼 이 사람은 악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 언니와는 돈 거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나 돈 거래 지금 평균값을 보세요. 내가 얻은 건 2, 300이었고 내가 잃은 건 1,500이에요. 아우. 이걸 비교해 본다면 내가 이 언니와 정신적으로는 거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함께 협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판단은 좀 서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니와의 관계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한 구석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구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거절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후루룩 딸려나가기 좋은데요. 맞아요. 잊지 마세요. 옆에 극티의 친구 한 명 두셔야 됩니다. 그러네. 티. 예. 삭티. 예,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너 그 언니 만나지 마라. 저 맞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꼭 기억하셨으면 무서워. 좋겠습니다. 네. 맞아. 그래. 근데 저는 외로워서 이 언니한테 의지하나 했더니 방금 사연에는 남편이 말렸다고 했거든요. 혹시 교수님 가족들이 해줄 수 있을 만한 역할은 없을까요? 그러네. 중요한. 일단은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실패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보호가 실패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리두기가 실패된 거거든요.
근데 가족 이제 보통 우리가 자기 보호를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리두기를 실패했다는 얘기는 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족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보상의 경우라는 건 단순히 돈을 갚고 이걸 함께 갚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같이 앓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머지 가족들도 이 소식을 알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가족들은 이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누구도 다리 편하게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약간 흐리거나 아니면 돈 문제를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가족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함께하지 말아라. 너는 돈에 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분명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너는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그래. 그런데 이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맹한 겁니다. 그냥 이건 정서적으로는 착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냥 맹한 거예요.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내 돈을 내주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의 이런 그 개인 정보를 이 명의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연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둔 분들은 얘기해 주셔야 돼. 무조건 너는 바보다 맹추다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가족들이 얘기해 주실 건 뭐냐?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같이 판단하자. 같이 판단하자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은 것이라도 나쁜 것이라도 꼭 얘기해 주라. 라고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함께 같이 듣는 것도 꼭 가족들이 함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인이 된 건 가족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 실패가 잦은 분들은 가족에게도 거짓말 자꾸 하거든요. 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연자 앞으로 그분하고 돈 거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